합시다. 내일 하자는 거죠. 밀레니엄. 근데 저게 무슨 색이에요? 밀레니엄. 요즘 아주 뜨고 있어요. 몰라요. 신선이라니까요. 왜 자꾸 오랜만에 들어가면 밀레니엄. 소기용이라고 벌써 이걸. 요새 젊은 애들은 이 색깔이. 종무형 뭘 좋아해? 종무형 무엇이야? 그런 게 전혀 아니 뭐 강남 이거 먹더니 싸고 맛있고 비싸고 좀 먹지 사장도 이런 건 저기 저 밑에가 이렇게 정말 됐어. 이게 되게 완전 물을 택하니까. 움직이는 광고까지 대전한 마시느냐고. 외국 계좌 두 개가 있어요? 이게 뭐야? 나비야 왜 이렇게 아, 발표하신다고? 네, 의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금일 의원총회 사회를 맡은 정유섭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84차 안보 현안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경원 원내대표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전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이게 뭐죠?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총에 오시면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경제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고 안보가 철저히 무너졌는데 그 안보가 무너진 것에 더하여서 청와대가 이를 은폐, 기획, 조작했다는 것이 지금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연히 한 어민이 찍은 그 목선 사진, 그 북한 선박 사진이 그 한 장이 없었다라면 모두 깜짝같이 속을 뻔했습니다. 그 한 장의 사진이 우리 안보의 마지막 끈을 잡아준 것입니다. 지금 해상 귀순이다, 대기 귀순이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 용어를 아주 정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 한마디로 북한 선박 입항, 청와대의 북한 선박 입항에 대한 청와대의 조직적 은폐 기획 사건입니다. 최초 해경이 신고받고 목선을 발견한 시점이 15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청와대, 군, 정보당국에 모두 보고했습니다. 15일 해경보고 내용에 삼척항 입항이라고 적혀있고 또 GPS 플로터와 통신기를 보유한 사실을 확인해서 역시 청와대와 군 당국에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청와대는 물론 군 당국도 15일에 사실로 확인된 대부분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7일 국방부 설명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인근에서 접수했다고 했습니다. 표류한 것처럼 말했기도 했고 경계작전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둘러댔습니다. 이 15일에는 제대로 보고했는데 17일 국방부 해명은 다르다. 그런데 17일 국방부 브리핑에는 청와대 행정관이 있다.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우리? 저는 이 사건을 당초 경계 실패와 그리고 군에 의한 축소 은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만 이제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것이 되었습니다. 군에 의한 축소 은폐가 아니라 청와대의 축소 은폐였습니다. 이 청와대가 군이 거짓말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줬다, 이런 의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이 사건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경계 해체는 저희가 이미 다 말씀드렸지만 이 조사 후 귀북과 그리고 탈북자로 분류한 부분입니다.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보여준 신문 조서는 뭐라고 써있느냐? 귀순의사 없음만 똑같이 4명이 쓴 신문 조서밖에 없었습니다. 2시간여 신문하고 북으로 갈 사람, 남으로 남을 사람을 정리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빨리 돌려보냈느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통상의 방법에 의한 조사였는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북한 정권 심기 경호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남북정상회담의 악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것 아닌가. 남북관계에 본인들이 원하는 남북관계에 악재가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2명은 귀순, 2명을 송환하는 것으로 대충 마무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기획을 청와대와 국정원이 주도하고 결국은 국방부는 같이 들러리 쓰는 그런 모양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청와대가 주도해서 국가 권력이 국민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국가 안보, 국민 안전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청와대가 무장 해제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북한 정권의 심기를 경호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국기문란이요,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청와대, 국정원, 또 국방부, 통일부, 저는 전면적인 이 모든 국기문란 사건에 개입된 기관들에 대해서 우리의 전면적인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이 국정조사 반드시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 힘을 합쳐주시고 관련된 상임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해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상임위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북한 선박 입항에 관련된 청와대의 조작, 은폐, 진상조사단을 꾸리겠습니다. 그래서 진상조사단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을 밝혀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국정조사를 저희가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안보가 해체되는 것에 제가 오늘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안보 해체에 이어서 오늘 지금 보고 있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탈원전으로 에너지 인프라 해체하고 있고, 보호 해체로 수자원 인프라 해체하고 있고, 소주성으로 시장 해체하고 있고, 재정 포퓰리즘으로 국고 해체하고 있고, 역사 전쟁으로 국가 정통성을 해체하고 있는데, 이제 보니까 교육 해체 작업에 이 정부가 드디어 나섰습니다. 어제 전북교육감이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했습니다. 이 상산고 자사고 취소, 저는 좌파 세력의 교육 해체 플랜의 거대한 교육 해체 플랜의 한 조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좌파 이념에 어긋나는 자율적 교육을 모두 말살하려고 할 것입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주재한 회의에서도 그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립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자사고, 특목고, 그리고 그 종착지는 사립대학입니다. 결국 이 사학장학까지 이르는 이 또 다른 교육 해체, 저희가 이 부분도 교육위를 중심으로 해서 이 교육 해체 작업에 대해서 철저히 대응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황교안 당 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번 북한 목선 사건으로 이 정권이 얼마나 국민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 드러났습니다. 또 국민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도대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으면 이런 해상 경계를 완벽하게 무방비로 만들고 말았겠습니까? 또 얼마나 우리 국민을 무시하면 이렇게 끝까지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할 수가 있겠습니까? 북한 목선이 동해 북방 한계선을 넘은 시점이 6월 12일 오후 9시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척항 인근 부두에 도착한 시간은 6월 15일 아침 6시 20분이었다고 합니다. 57시간입니다. 무려 57시간 넘게 우리 영해 150km를 돌아다니는 동안 해군도 해경도 어느 누구도 이들을 포착하지도 못했고 제지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들이 해가 닿던 아침 시간에 삼척항에 정박하고 심지어 우리 국민들과 대화를 나눌 때까지 해안 경계를 책임지고 있는 육군도 상황 자체를 몰랐습니다. 사실상 우리 동해가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 정도라면 그동안 우리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북한의 간첩 여러 차례 넘어왔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야 본인들이 북한에서 왔다고 밝혔지만은 그렇지 않았다면 전혀 몰랐을 거 아닙니까? 이런 이런 정부의 국민의 생명을 과연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해상 경계가 완전히 구멍이 났는데도 이 정권은 국민들을 속여서 사태를 모면할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6월 15일 아침 해경이 청와대 등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는 북한 목선이 해상에서 수리를 하고 자력으로 삼척항에 정박했다는 사실 등이 담긴 보도 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군은 이틀 뒤 6월 17일 관련 사실을 공개하면서 상세한 내용을 모두 빼버리고 북한 목선을 삼척항 인근에서 접수했다, 축소 발표한 것입니다. 심지어 해안 경계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강변하기까지
했습니다. GPS 장착 여부도 최초 해경 보고서와 군의 발표가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루도 안 돼서 탄로날 거짓말을 줄줄이 늘어놓은 것입니다. 도대체 뭘 숨기려고 이런 축소, 은폐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까? 그 배후에 누가 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놓고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니까 청와대가 나서서 또 해괴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말 바꾸기도 아니고 숨긴 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삼척항 정박, 삼척항 인근 접수가 어떻게 같은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청와대는 두 기관의 발표가 이렇게 다른 것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문재인 대통령께 묻습니다. 해경의 최초 보고서를 그 최초 보고서가 청와대 누구에게 보고가 됐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최초 보고서를 보셨습니까? 합참 브리핑에 청와대 행정관이 참석했다고 하는 보도가 있는데 청와대가 축소 은폐에 개입한 것이 아닙니까? 이 세 가지 물음에 대해서 문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수많은 국민적 의혹들에 대해 청와대가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청와대 감독, 국방부 조연의 국방 문란 참극이라고 봅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의 안보 무능 그리고 거짓말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남일 말하듯 점검하라고 지시할 상황 아닙니다. 국방부 장관의 90초짜리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이번 목선 사태를 비롯한 작금의 국방 해체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이 두 분을 포함한 안보 라인을 즉각 경질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상 경계에 실패하고 축소 은폐에 앞장섰던 군과 해경에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 조직적 축소 은폐 사건에 대해서 우리 나경원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정권 스스로 무너뜨린 우리 국방을 지금이라도 다시 정상적으로 복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이 정권의 안보 파괴와 국방 해체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사태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맞서 싸워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길에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기 정책위 의장님의 정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나경원 원내대표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은 이번 사건은 북한 선박 입항 은폐 조작 사건이라고 이렇게 성격을 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북한 선박 입항 은폐 조작 사건, 이 사건을 보면 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북 정책, 외교 안보 정책, 국방 정책의 정책 목표가, 정책을 추진하면 정책 목표가 있는 것인데 과연 그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정권의 정체성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되는 이런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 선박 입항 은폐 조작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국정조사 활동은 이 은폐 조작 과정에 대한 팩트를 철저히 조사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지금 의심 가지고 계신 이 정권의 정체성, 이 정권의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도 철저히 규명하는 그런 국정조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보 관련된 의총입니다만 저도 중요한 정책 문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에서 붉은 수돗물이 나온 지가 지금 며칠째입니다. 이거 원인도 안 밝혀지고 시정도 되지 않고 있는 중에 제가 며칠 전에 다른 전국의 지자체에서도 불안감을 호소한다고 했는데 그 말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물레동에서도 붉은 수돗물이 나옵니다. 한강 수영장 꼭지를 열어도 색깔 있는 물이 나옵니다. 지금 이걸 보면서 국민들께서는 구약 성경의 엑소더스 당시에 나일강이 붉게 물드는 이런 장면을 떠올리면서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우리 당은 인천 등의 그 붉은 수돗물 나오는 현장에 좀 나가서 환노희 의원님 정책위 중심으로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 불안해하시는 이런 말씀도 듣고 이 원인이 조속히 규명되고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으로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한 선박 입항 은폐 조작 조사단 구성에 대해 정향석 원내수석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북한 선박 입항 은폐 조작 진상조사단은 삼선의 국방위원장을 지내신 김영우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방위원회 간사인 백성주 의원님을 간사로 해서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 농해수, 외통위원회 그리고 강원도 의원이 포함되는 10명 내외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현지 방문과 각종 자료 요구 등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나머지 위원 선임에 관해서는 비공개 회의 때 또 협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보 관련 발언 시간입니다. 국방위 백승주 간사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원내대표님 또 당대표님 또 언론 많이 말씀드렸고 언론에 많이 공유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간략하게 제가 정리한 내용을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많이 보도된 내용은 우리 동료 의원이 입수한 자료입니다만 이 자료의 모든 답이 진실 은폐와 관련된 몰랐다는 얘기가 통하지 않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우리 정부가 위기관리 매뉴얼을 지난 정부 때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위기 관리를 할 때 또 부처 간에 단계적으로 사다리식으로 이렇게 전파하면은 속도가 걸리니까 동시 전파 방식으로 위기 관리 매뉴얼을 고쳤습니다. 위기 관리 매뉴얼에 따라서 동해 해양 경찰청이 딱 그 위기를 파악했을 때 전파했는데 이거는 같은 시간에 같이 접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와대 국정상황실,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총리실 외교안보정책관리관실, 총리실 안전환경정책관실, 총리실 국정원 상황실, 국정원 대테러 정보통합센터, 통일부 정보상황실, 합참 지휘통제실, 해작사 지휘통제실 이 내용이 동파라 그러는데 동시 전파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몰랐다면 직무유기죠. 그래서 이걸 그 당시에 처음부터 몰랐다 할 수가 없습니다. 위기관리 매뉴얼대로 움직였어요. 이 해양경찰청에서 조치한 내용들 보면 위기관리 매뉴얼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지만 이 배는 북한 선박은
동력선입니다. 자꾸 목선 하는데 나무로 만들었지만 28마력이 달린 동력선이고 합참에서 저한테 보고할 때는 청지리라고 했는데 나중에 정확하게 이제 경성이라 했죠. 거기에 6월 9일 날 출발해서 6월 11일과 12일 사이에 NLL 부근에 와서 위장 조업을 합니다. 위장 조업을 했다 국방부 밝혔어요. 위장 조업을 왜 하겠습니까? 기획에서 우리가 자유를 찾아 기순하기 위해서 위장 조업을 해서 그 주변의 동료들 배, 북한 어선들을 속이기 위해서 위장 조업을 해서 넘어와서 6월 15일 날 6시 20분에 입항을 합니다. 6시 50분에 주민이 바로 그 입항한 배 옆에 공판장이 있어서 주민들이 그걸 보고 북한 배인 걸 확인하고 대화도 나누고 하고 신고를 합니다. 112에. 112에 신고했는데 삼척이 얼마나 큰 도시인지 여러분도 아시죠? 50분에 신고했는데 7시 35분에 그 입항한 채로 85분 방치된 겁니다. 7시 35분에 애인을 했다 이런 상황이 있고 이 상황 내용들이 이 상황 보고 실시간 다 보고가 돼 있어요. 그때 몰랐다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 또 여러 성격 규정 국방 발표 내용을 몇 차례 검토한 끝에 지금 상황에서도 우선 초기 단계에서 10가지 의혹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10가지 의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합참은 6월 15일 7시 동해 해경청에서 해군 1함대 사령부에 상황 전파를 했다고 밝혔지만 이미 딱 나와 있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6월 15일 6시 54분에 1함대 최초 상황을 전파했고 이 상황이 6, 7분은 위기 시에 굉장히 긴 시간, 이 시간을 속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유가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밝혀야 됩니다. 둘째 의혹. 합참은 6월 15일 날 10시에 8분에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북한 어선에 GPS 플로트 및 통신기가 있다는 보고를 접수하고도 6월 18일 국회 보고시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자는데 왜 이야기하지 않았는지 GPS 있었는데 GPS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셋째는 합참은 6월 15일과 16일간 진행된 전비태세 검열 결과 육군 해안경비부대에서 운영 중인 지능형 영상 감시 카메라를 통해 북한 동력선 삼척항 방파제 접안 시도 장면이 2차례나 발견되었고 이를 공개하지 않고 해안 레이더상 희미한 표정만 있었다고 사실을 축소 보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항해에 설치된 여러 가지 CCTV를 통해서 그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녹화된 장면도 군이 갖고 갔다는 제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야 될 것입니다. 넷째, 합참은 전비태세 검열 결과 경계작전 실패 사항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월 17일 보도 자료에서 전반적인 해상 및 해안 경제작전 정상적으로 시행되었다고 밝히는데 이것도 진실을 밝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23사단 사령부 본부와 삼척항까지 직선거리 5km 내외에 불과 10분 거리인데 불구하고 병력이 현장에 출동하기까지 1시간 걸리고 최초 신고 접수 이후에 예의시간까지 45분, 삼척항에서 동해안까지 예인하는데 7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85분, 70분 굉장히 큰 시간들입니다. 긴 시간입니다. 여기서 초기 대응에 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여섯째, 국방부는 북한 어선이 28마력 엔진 GPS 장치까지 갖춘 동력선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작은 소형 목선이라는 단어를 집착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려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찾아 사전에 기획한 탈북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시간 조사 만에 오늘 원내대표님 2시간을 했죠. 이 조사도 두 명 좀 다른 조사 시간을 적용됐다는 제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몇 시간 조사 만에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례적으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서둘러 송환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송환의 결정은 국방부가 아니라 통일부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국정원 주관 합동신문조사 상황을 합참과 국방부가 사실상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월 17일 중간조사 결과 발표 내용에는 이전에 전혀 공개 내용과 차이가 납니다. 6월 17일에 보고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의총을 열어서 제가 경계작전 실패도 참담한데 그것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군 용서할 수 없다라고 의원총회에서 밝히고 전투 대비 전투 검열 태세 점검 결과 20명이 내려갔다니까 검열 결과와 합신 결과를 공개하라고 하니까 그 내용들을 종합해서 6월 18일에 발표했는데 상당 부분 들어있지만 이 차이가 너무 큽니다. 이 은폐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9번째,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이 제가 처음 듣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청와대 국방부 기자실에 백브링할 때 뒤에 서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국방부 합참이 1차 아주 부실하고 진실 은폐한 내용을 발표한 내용이 현장에 있었다는 보도가 오늘 잇따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첫 번째 보도한 사람에게 누구한테 제보 받았냐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행정관이 위기 매뉴얼이 없는데 그 바쁠 텐데 왜 국방부까지 찾아가서 그 기자 브리핑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진실이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 상황 관리 최종 책임은 청와대 안보실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언제 어떻게 초기 보고를 받고 안보실은 관련 부처에 어떤 지시를 내렸고 관련 부처들은 안보실 지시를 어떻게 이행했는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좀 부드럽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철저히 진실을 찾아내서 사실을 검증해서 끈질기게 국정감사까지 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끈질기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또 특별조사선 차원에서 검증하고 조사해 갈 것을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폐기 소식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통일부 발표로 이미 목선은 선장의 동의를 얻어서 폐기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국방부 정보의 책임자 이렇게 전화를 드려서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목선에 붙어있는 엔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료의 사용량, 엔진의 능력 이런 부분이 표류했느냐, 정상 운전에서 하는 이런 부분인데 폐기 부분을 따지니까 그걸 폐기를 안 했다고 했습니다. 통일부가 폐기했다고 발표를 했고 군은 이함대 사령부에서 보관하고 있다는데 절대 폐기하지 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선, 어선 이런 거 다 맞지 않습니까? 북한 선박이라고. 예, 북한 선박으로 앞으로 동력선입니다. 엔진을 달았기 때문에 이 목선이라면 바람에 의존해서 움직이는 이런 배처럼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력을 이용한 북한 선박이다. 동력을 이용한 북한 선박이다. 이렇게 선박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예. 4명 중에 네. 2명은 민간이고 나머지 2명은 뭡니까? 4명의 신상에 대해서 일체 공개하고 있지 않은데 참 자비롭게도 우리 정부는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보호한다, 배려한다 해서 인도주의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는다. 이때까지 그런 적 없습니다. 그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2명은 대개 이제 이 심사를 합심인 줄 아는데 합심은 경찰청, 국방부 또 국정원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오랜 기간 조사를 합니다. 기획입국 경우에는 국정원이 간사가 돼서 하는데 2시간밖에 조사를 안 했다고 어제 정보위원회에서 보고를 했다는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안정시켜가지고 충분히 6일간을 배를 항해해서 작은 배를 타고 넘어온 사람, 사투를 벌여서 넘어온 사람들을 2시간 조사에 올려보냈다. 인도주의 차원에서 안 맞고 저는 솔직히 밥은 먹여서 보냈는가 이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정말 2시간 조사에서 두 분의 의사를 확인하고 보냈고 또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두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신문하지 않았다는 이런 제보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입었던 옷은 군복입니까? 그 부분도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저도 듣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사진과 그 합심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을 테니까 증거를 우리가 확보하기 전에는 좀 신중하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저 2명을 조기에 송환한 결정은 통일부가 했고 이 결정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 제대로 신문을 우리 통상의 관리에 따라 신문을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 김만철 일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에도 우리 생각이 많이 바뀌는데 저한테 처음에 청진이나 보고 했는데 청진이의 구의 경성입니다. 경성에 출발했는데
6일간을 배를 타고 왔습니다. 작은 배를. 죽을 고생을 해가 왔는데 배에서 내리자마자 신문에 들어갔는데 그 생각이 제가 여러 차례 생각하지만 네 사람이 죽을 각오로 내려올 때는 의기투합했을 텐데 우리 신문하는 과정에서 우선 두 사람이 뭐 돌아가겠다 이야기가 돌려보냈는데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졸속 신문이었고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찬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김성찬입니다. 먼저 군 후배들을 잘못 교육시켜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에게 실망을 끼치고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안보 해체까지 오도록 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제가 이틀 동안 잠 한숨 못 자고 이게 참 창피해서 이거 뭐 제가 뭐 어디 사표를 쓸 수 있으면 사표를 쓰고 싶다 하는 정도로 참 부끄럽고 국민 여러분께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 정말로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번 일들은 아마 언론 발표하셔가지고 다 아시기 때문에 또 우리 백성주 간사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중원부원 생략하고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것은 국방부 국정원 주연, 청와대 국정원 주연, 국방부 조연, 안보해체 국민 기만, 북한 선박 은폐 조작 사건입니다. 이거 도대체 있을 수도 없고 저는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들이 있는 건지 도대체 우리 사회 아마 분위기가 이렇게 된 모습이 이걸로 그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모습 같아 하면서 정말 개탄스럽기 거지없습니다. 군인이었으면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가지 이제 중에 좀 말씀을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백성주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크게 이게 은폐 조작 축소 사건, 그다음 경계에 커다란 구멍이 난 사건. 제일 문제가 이 합참에서 국민들께 거짓말한 겁니다. 거짓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표류되었다. 표류된 적 없잖아요. 물론 중과 있습니다. 그 다음 위장조업하였다. 아까 우리 백성주 간사님은 위장조업하였다. 위장조업한 게 아니고 조업했습니다. 조업하다가 눈치 보다가 이제 내려온 거예요. 위장조업이 아닌 거라. 그럼 뭐냐면 이 배들이 그것 회피하기 위해서 거기 이제 조그마한 선박이 10일 동안 항해하려면 기름을 엄청나게 적재야 됩니다. 한꺼번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징어를 잡아서 얼어 운반선에 주고 기름을 받아서 내려왔다라고 할 그것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 발견되었다 하니까 신고된 거고 파도가 1.5m 타는데 그게 아니고 0.2m, 0.3m고 쉽게 말하면 잔잔한 바다였다. 경계작전에 문제가 없었다. 경계작전은 엄청난 문제 있었습니다.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림 나와 있는 해도 크게 대략 지금 이제 언론이나 이제 추적해서 이제 합심이 안 나왔기 때문에 추정을 하여 지금 NLL 그 인근에 중국 어선과 북한 어선이 지금 150지, 200지 엄청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울릉도 근처에 내려와서 삼척 쪽으로 들어왔는데 삼척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 해안 경계 부대들이 12마일 저 빨간 거 해놨잖아요. 저 안에 들어오면 우리 어선도 식별합니다. 조그마한 어망부위도 식별합니다. 식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0m 배가
하루 밤새 그냥 거기 있었다는 걸 식별 안 했다. 거기 나오잖아요. 우리 어선인지 알고 식별 안 했다는데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우리 어선이라도 식별합니다. 왜? 혹시 고장 났을까? 거기 아이들이 선원들이 어떤 뭐 신체 문제가 없을까? 라고 하여 우리 어선이라도 반드시 육군 연안정이 가서 저기 12마일 들어오는 이제 식별은 이제 육군 연안부대 책임이고 12마일 바깥에서는 이제 해군 이제 피스리하고 책임인데 들어올 때 근로지 못했고 들어와서도 근로지 못한 부분인데 동해, 강릉, 삼척이 핵심 군사 각급 보안 시설이 집결되어 있는 핵심 지역입니다. 그래서 침투하는 코스가 지금 저 코스예요. 통상적으로 우회 침투가. 그래서 이분에게 북한의 침투 전술하고 똑같은 겁니다. 왜 똑같으냐? 원래 이제 외에서 들어왔을 때 침투하는 목표 지역을 보기 위해서는 일몰전에 해안선 가까이 들어와서 육안으로 어딘가를 확인하고 조금 들어와서 어두워질 때까지 가만히 숨어서 앉아 있다가 야간에 수영자나 또 접선자 침투해서 새벽 일출 6시에 퇴출합니다. 그걸 그대로 했어요. 무슨 말이냐? 거기 온 그 친구 한 명은 몇 번 온 친구라고 저는 몇 번 여기에 삼척이나 강릉 동해에 왔을 가능성이 엄청 높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신만만하게 와서 핸드폰 뭐 어쩌고 저쩌고 할 정도지 통상적으로 기술하면 저희 안 합니다. 제가 일하면서 저 지역에 사령관을 했는데 제가 있을 때 삼척의 기술 선박을 제가 발견 납포해가지고 뭐 표창도 먹고 했는데 보통 기술하는 사람들은 우리 지역에 와서는 누구나 보면 손 흔듭니다. 나다라고 나 좀 봐주라고. 우리 어선한테도 그러고 피스에 지나가도 그러고 해경이 지나가도 그러고 그래 빨리 본인들이 뭔가 우리한테 이렇게 인도되니까 기순하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기순하고 싶은 사람이 저까지 삼척항까지 들어와요. 가까이 있는 울릉도 들어가면 되는 거지. 울릉도에 있는 등대가 26마일 바깥에서 울릉도 등대 보입니다. 울릉도 가고 싶으면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래서 1996년에도 6호급 잠수정이 들어온 적이 있고 1998년에도 상호급 잠수함이 들어와서 여러분 잘 아시는 거. 또 1999년에도 동해안 앞에서 잠수 수영자가 들어와서 죽은 걸 저희들이 발견한 점도 있고. 저 지역은 북한 공작 요원들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온다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들어오고 또 이렇게도 합니다. 담력 시험합니다. 너 한번 갔다 와라. 갔다가 안 들키고 오면 너 쓸만하네 라고 또 합니다. 그런 훈련도 해요. 그래서 저 지역은 사실은 거기 23사단 1함대 또 18교에 있어가지고 조그마한 물오리가 하나가 나타나도 밤새 저희들이 그거 확인하려고 밤새 작전하는 곳입니다. 물오리가 들락달락해도 그 정도로 아주 긴밀한 작전을 하는 곳인데 그 2마일 3마일 앞에서 10m 배가 있었는데도 안 봤다는 것은 뭐냐? 우리 장병들한테 지금 주적이 없으니까 쳐다볼 일이 없다고 지금 머릿속에 지금 작년 9월 19일부터 하나씩 지금 내리에 박히고 있는 겁니다. 큰일 난 겁니다. 올 필요 없는데 뭐 하려고 그거 보냐? 라는 생각이 지금 하나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3년 더 지나면 경계 안 씁니다, 이제. 기금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렇게 축소 허위 보고가 많고 아까 백성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에아 전술제도에서는 정보망이라 해가지고 그게 실시간으로 청와대까지 다 갑니다. 중간에 누가 이렇게 그걸 뭐 고치고 이거 안 됩니다. 지금은. 누가 최종적으로 그걸 이렇게 적당히 고치느냐 고친다기보다 정리하느냐 합참이라든지 정무적 기능이 있는 곳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지금 공교롭게도 16일까지 또 VIP가 바깥에 계셨잖아요. 그 기간에 이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톤다운을 하고 싶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 국정원 주연이고, 그럼 이제 우리 좀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이 합심 이게 진짜 엄청 지금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단순 기순이냐, 위장된 기순이냐, 테스트용 기순이냐 하는 부분인데, 기소하려면 저렇게 우회를 할 필요가 없다. 기소하는 사람은 누구나 보면 손 흔들어서 빨리 자기를 다 던진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해안 경계 실태 점검이나 저 친구들의 담력 시험이나 군의 대비 태세 확인이다. 그래서 거기 있는 118 조기 경보전대라고 울릉도의 그 조기 빨리 워닝하는 부대에 대한 워닝 테스트를 그 주변에서 이틀 동안 했다고 저는 봐요. 아, 있어도 아무도 나를 발견 못하는구나, 엉성하구나 하긴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삼척인 각 보안 부대가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가장 경계 밀도가 높은 이곳에서 와서 하루 밤새 있어 봅니다. 있어 봐도 아무도 나 발견 못하고 뭘 안 하네? 라는 걸 테스트 저는 하러 왔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 이제 우리 합심에서 이제 민간인이다, 민간인 아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은 왜 그러면 표류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가 기순 이야기가 나오느냐? 저는 이제 추정입니다. 4명 다 북한에 보내려고 시도를 했을 거다. 표류니까 얻었지 않게 넘어왔으니까 다 가라. 라고 했는데 그게 한 2, 3일 동안 했는데 안 되니까 2명은 끝까지 남겠다 하니까 이제 그 뒤에 기순과 또 합참이 17일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 이게 된 것 같아. 그런 내용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도부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국정조사 반드시 좀 관철해 주시고요. 우리 국방위에서 아까 특이던 현장 방문을 빨리 좀 하도록 좀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축소, 은폐 또는 그렇게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선이 있다. 그냥 알아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를 열어서 안보실장하고 김유건 1차장하고 청와대 행정관 불러서 좀 하나하나 좀 해주시고, 정보위에서는 좀 이것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합심이 지금 일주일 됐거든요. 합심이 일주일 할 것도 없습니다. 일주일 하고 부분을 뭔가 하여튼 뭔가 뭐 좀 정리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해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선언 있지 않습니까? 4명. 그거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 4명의 선장, 기관장 선언 있을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 조그만 배. 전부 다 선언이면 선언이고 어부면 어부지. 그래서 거기에 뭐 수상국 지도원이 탔든지 또는 뭐 공작 뭐 안내가 탔든지 또는 뭐 정보 보위 그냥 행정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배를 하나 했는지, 그래서 그 구성이 어민이 아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조금 깊게 좀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 GPS 아까 우리 김덕 의원님이 고장 났다고 이야기했다는데, GPS가 고장이 마지막까지는 안 났어요. 왜냐하면 울릉도 30마일에서 표류하다가 넘어왔다 하는 부분이 자기들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울릉도 30마일 너희들 어떻게 알았냐니까 GPS에 울릉도 30마일 찍혔다 이랬거든요. 그렇다면 쭉 이렇게 한참 동안 GPS가 되었다가 마지막에 고장난 거는 모르겠는데, GPS 고장 났다는 것은 저는 좀 믿기가 힘들다. 그래서 GPS 플라팅 복원하면 쫙 항적 나오니까 항적 보면 어떤 그런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 기순 배경은 전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 좀 다시 한번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송환했을 때 그 결정 과정과 어떻게 가게 되는가 한번 좀 따지면 좋겠다. 합심조 지역 편성 반장은 강원도 국정원 지부장이잖아요. 지부장이 누구 지침 받아가지고 돌려주라고 하고
누가 안내를 해서 어떻게 가도록 했는지 하는 부분을 좀 따져보면 상급 부서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톤다운 또는 조금 이렇게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것이다 해서 좀 우리 그런 부분 조금 그다음 통신기 있지 않습니까? 통신기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다. 중간에 그 친구들이 단순한 저는 어부가 아닌 거로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 가지 좀 어로 지도선이나 현장 가까이 있는 이런 배들하고 이렇게 교신을 했지 않을까. 또는 우리 국내에 있는 누군가하고 통화는 했지는 않을까 하는 부분도 약간. 왜냐면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거든요. 거기 아까 백성주 막 30분 동안 15분에 접안해서 50분에 발견될 때 30분 동안 그 부두 근처에서 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있을 수도 없고 기술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제가 수없이 그 기순자, 수없이는 아니지만 3번이나 기순자 그 해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좀 더 확인하시면 은폐 조작 누군가의 어떤 그 지휘 라인 개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 정리가 될 부분입니다.